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형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날 이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된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미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 2년 2개월 만에 이 최소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6월 FOMC 일단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고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동결 가능성을 95%까지 지금 높여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하고의 소통을 중시하는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를 놓고 봤을 때 동결은 거의 유력시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4.0%로 발표가 됐는데 직전월에 이게 4.9%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둔화가 된 거고요. 6월 달에는 이 수치가 3%대 초반까지 추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7월 달에는 2%대 진입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물가, 헤드라인 물가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핵심 물가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이제 어제 발표된 오늘 새벽에 발표된 어제 밤에 발표된 수치가 플러스 5.3%를 기록을 했는데 예. 1년 반 만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올해 들어서 이게 계속 좀 횡보하다가 이 둔화세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레벨이 문제인데 핵심 물가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레벨이 그 5%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월 달에도 이 수치는 추가 둔화되더라도 한 5.1 정도에 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핵심 물가의 둔화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6월 달에 네. 연준이 그 금리 동결을 결정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종료가 됐다라는 식으로 어떤 시그널을 던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핵심 물가 그 상승 속도가 좀 더딘 만큼 최종 금리 레벨은 지금 레벨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남겨두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내일 이제 발표될 그 올해하고 내년도 정책금리 점도표가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미 연준의 이 내일 기준금리 FOMC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영래포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이제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가운데 단행돼서 더욱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이 대출 우대금리라든지 지급 준비율도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제 영래포 금리를 2%에서 1.9%로 10bp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 15일 그러니까 발표될 그러니까 그 내일이죠. 내일 발표될 중기 대출 참고 금리 그러니까 그 MLF라고 이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금리도 한 10bp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래포는 그 중앙은행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일반 상업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적용하는 금리고 이 MLF라고 하는 그 중기 대출 참고 금리 이거는 투자 회사로 조금 범위를 넓힌 어떤 금리이기 때문에 점차 중국 정부의 중국 그 통화 정책 당국의 통화 완화가 조금 넓어지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일 날 발표가 예정된 그 우대 대출 우대 금리죠. 이게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해서 중국의 일종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출금리인데 이 대출금리는 그 부동산 담보대출금리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금리고 따라서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일반 어떤 그 경제 전반에 이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큰 어떤 그 금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내릴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일 날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5월 달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모두 다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부진했을 경우에는 그 대출 우대 금리의 추가 인하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인하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예상은 그 중기 대출 금리까지는 인하가 되더라도
이 대출 우대금리로까지 인하는 좀 이어지기 좀 쉽지 않다라는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일단 중국 정부가 경기가 예상보다는 좀 빨리 회복이 못 되고 있고 예상을 좀 하회하는 수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의미할 수 있는 이 대출 우대금리를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고 예. 따라서 이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에는 이제 국내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3분기부터는 반등을 시작할 거다. 실적 장세가 이제 앞으로 시작될 거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최근 반도체 업종 그 올해 이익 전망이 이제 하향 조정은 좀 멈췄고요. 예. 내년도 2024년도 영업이익 전망 같은 경우는 약간 상향 조정으로 조금 돌아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공급 조절에 따른 어떤 가격 반등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이고 있는 거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요. 코스피 전체적으로 증권 보험 업종을 좀 제외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상향 조정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올해 전망치 자체가 안정이 되고 내년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이익 모멘텀 기준으로 보게 되다면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코스피 영업이익 12개월 전망치가 한 200조 원 밑으로 이제 내려갔었는데 예. 최근 수치는 지금 224조 원까지 올랐으면서 10% 이상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예.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 지금까지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의 그렇죠. 공급 측면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이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일단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미약하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 모멘텀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 기업이익 전망이 본격적으로 이제 호조세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지금 예상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성급하다. 예.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 7월 초 이후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분기 이후 실적 발표 이유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전날 소비자 물가 발표에 따라서 좀 보합하는 분위기였는데 오후 되면서 하락폭을 키우더니만은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 이 상승 랠리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단기 조정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내일 새벽 FOMC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 동결 결정은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연준이 앞으로 정책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투영이 되게 될 예. 점도표에 있을 것인데 예. 올해 점도표 레벨하고 내년도 점도표 레벨이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 이게 이제 그 큰 관건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올해 점도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상향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폭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큰 충격이나 어떤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관건이 되는 거는 2024년도 연준이 정책금리 점도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시해서 금리 인하 기대, 그러니까 올해 연말 이후의 금리 인하 기대를 예. 얼마만큼 살려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긍정적일수록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년도 금리 인하 그리고 올해의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그 긴축 기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를 좀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FOMC 이후의 투자 전략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앞에서 그 수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전 세계 어떤 수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쪽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 쪽의 그 수요가 이제 살아날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관련한 지표가 한국 시간으로 15일 밤에 발표될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 예.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전월 대비 한 마이너스 0.1% 정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 추이, 그러니까 소매 판매 기준으로 보게 되자면 상품 중심의 소매 판매를 그 기준으로 보게 되자면 예. 작년 4분기 이후에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정체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이런 정체 국면이 지속이 되거나 조금 그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을 했을 경우에는
소비가 생각보다 수요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를 조금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FOMC 이외에도 미국 소매 판매 결과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